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이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그 빅뉴스들이 많아서 뉴스만 다루기 참 바빴는데 이젠 좀 뉴스가 좀 잠잠해지고 저도 조금 여유가 생겨서 뒤를 좀 파보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러니까 킴벌 머스크가 주식을 왜 팔았는지의 그 뒷이야기. 오늘은 지금 GM과 테슬라한테 뭐 이제 크레딧을 다시 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전기차를 밀고 있는데 그 정책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뒷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GM이 이제 볼트를 리프레시를 했습니다. 거의 좀 새롭게 바꿨는데 이게 한국의 LG와 LG 에너지 솔루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 리프레시된 모델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미 이런 전기차 정책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다양하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이렇게 딱히 뭐 제가 지지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지지하지 않고요. 누가 돼도 미국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몸소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기차의 정책을 이렇게 강력히 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민주당의 텃밭이 이제 바로 노조죠. 2019년에 UAW,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노조입니다. 노조가 GM이 이제 전기차 간다니까 파업해가지고 발목을 붙잡아서 결국 GM이 철회했다가 몇 번 시도하다가 이제 겨우 좀 이제 요즘 전기차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제가 뒤를 더 파보니까 2021년 현재도 어렵습니다. UAW는 굉장히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보시면 기사가 2021년이죠. 여전히 두려워하고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쟁점이 뭘까요? 지금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를 가면은 일자리가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 쟁점은 임금입니다. 자,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서 GM이 배터리 공장을 LG와 손붙잡고 열심히 짓고 있죠. 지금 계획은 어차피 전기차로 가게 되면 부품수가 줍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잉여의 인력들을 지금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이 배터리 공장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임금이 줍니다. 지금 GM이 그걸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UAW나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차츰차츰 자동화로 되면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쪽 이 자동차 산업의 전문가들, 정책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Center for Automotive Research Center의 뭐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크리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보고서를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보고서입니다. 이게 과거 보고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GM은 그러면 일자리를 더 늘리는 대신에 결국 저임금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결국 차악을 뽑는 거였습니다. 누가 덜 나쁘냐. 딱히 뭐 트럼프가 4년 동안 집권을 했어도 뭐 그렇게 변한 게 없으니 이번에 다시 이제 좀 더, 그리고 그 트럼프의 좀 센 언행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으로 겨우 이제 넘어갔지만 그 러스트벨트가, 그러나 역시 변하는 건 없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데이터에 10만 명 정도의 워커는 오롯이 이제 엔진 파워, 가스 엔진 파워 인력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 공장에도 GM 같은 경우에도 메인리 일하는 공장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지식들이나 훈련도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연기관 부품을 조립하는 사람에서 그냥 배터리 조립 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렇게 고난이도로 이렇게 숙련된 노동자가 필요 없게끔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사람은 좀 더 그냥 플렉시블하게 대처가 가능한, 그냥 사람이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순 노동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에도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공장에서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일한 지식을 그냥 날려버리니까 그것도 불만, 임금도 깎이는 것도 불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부분도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하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내연기관 회사들이 그렇게 넘어간다 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내는 게 어쩔 수 없는 현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블룸버그 하이퍼드라이브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플러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전기차에서 Buy America Executive Order를 이제 내려서 현재 스트레숄드는 5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근데 요즘 미국에서만 생산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부품을 수입한다든지 예를 들면 리튬, 이제 막 미국 내에 지금 워낙 테슬라가 잘하고 있으니까 광산을 개발한다든지 원재료들이 이제 막 개발돼서 상당수 이제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이제 채워질 거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상당량 배터리의 그런 희토류들은 중국산이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산업을 일구기 위해서 이제 50% 이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수치들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가 현실성이, 현재 셋업해놓은 현실성이, 바이든 대통령이 걸어놓은 그 공약의 대부분이 현실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봐도 많이 조정될 확률이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50%니까 반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이 블룸버그 하이퍼드라이브에서 그거 해당되는 회사가 한 개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리고 당장 생각해봐도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되는데 그게 해당이 안 될 리가 없는데 왜 해당되는 기업이 한 개도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첫째, GM의 볼트, 아주 유명한 차죠. 이거는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파트가 대부분 LG가 만든 겁니다. 모터나 배터리까지. 완전히 제가 알기로는 새 모델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알게 되면 자세히 업데이트를 하겠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LG가 완전히 쌈박하게 다 패키징까지 해서 웬만큼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4, 4분의 3 정도 되나요? 대략? 이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GM이 만든 볼트는 아까 50% threshold에 걸려서 안 되죠. 참고로 좀 더 자세히는 이 Buy America Executive Order는 이제 또 정부의 주요 차량들을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건데,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procurement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조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산으로 하겠다는 건데, 일단 GM 탈락입니다. 안 되죠. 50%가 안 되니까. 테슬라는 보면은 모델 X가 55%, 모델 Y랑 모델 X가 60%. 굉장히 미국 내에서 만드는데도 배터리도 미국에서 만들고 차량 조립도 미국에서 하고 많은 걸 미국에서 해도 이렇게 요즘 차량이라는 게 워낙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어서 100%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50% 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테슬라도 미국에서 대부분 한다 하는데 50 넘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별로 다르지만 테슬라가 겨우 50%지만 이 바이 아메리카에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유니언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노조가 없습니다. 넌 유니언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래서 테슬라도 탈락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포드가 최근에 내놓은 그 막2 이제 전기 SUV, 이거는 멕시코에서 조립이 되고 상당량의 부품이 중국제입니다.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리고 닛산 리프, 닛산이지만 이 바이 아메리카 이그젝티브 오더는 외국 브랜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만 50% 이상 만들면은 해외 브랜드도 당연히 미국 정부의 프로큐어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닛산 역시도 넌 유니언 플랜트에서 테네시에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거기다 그건 둘째 치고 여기 보니까 도메스틱 파트가 35%밖에 되질 않네요. 이것도 탈락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회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거나 리스하고 있는 64만 5천 대의 차량들을 전기차 플러스 메이드 인 USA 전기차로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는 회사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래서 누가 돼도 딱히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내연기관 회사들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테슬라도 지금 FSD 베타가 내일 된다 계속 된다 해서 뻥이라고 너무 하시는데, 내연기관 회사들도 만만치 않게 제가 뻥을 친다고 그랬죠. 정치인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얘기를 전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하지 않았지만 오바마 정부라든지 심지어는 조지 W 부시 때도 했었더라고요. 그 기사에 다 나옵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류의 정책들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건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그리고 이 기사에서 또 얘기하듯이 정부에 필요한 차량이라는 게 한 종류, 두 종류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참 다양한 종류의 차들이 미국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SUV서부터 작은 차까지 참 다양한 차들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미국에서만 다 만들어서 그걸 만족시키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전혀 없습니다. 뭐 테슬라도 라인업이 꽤 많아졌지만 그렇게 다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차들을 내놓지만 미국 정부 역시도 더 다양한 차들, 그때그때 필요한 차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필요에 따라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차악을 뽑는다고 그랬죠. 그 러스트벨트에서 전기차를 이렇게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정책에 모든 주가 동참을 하냐? 그럴 리가 없죠. 이것도 전에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죠. 지금 저렇게 노조가 반대를 하는데 전기차로 갈 수 있는, 딱 봐도 러스트벨트는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좀 바뀌었지만 또 막상 세부적으로 공약에 부닥치면은 이렇게 반대하는 주들이, 지금 보시면 뭐 캘리포니아야 전기차 가는 거 좋아하겠죠. 여기 뭐 테슬라 공장 있고 그렇지만 낮은 스코어를 받은 이 주들을 보십시오. 러스트벨트를 필두로 해서 뭐 기름이 난다든지 뭐 사실상 이런 언랭크드 된 데도 뭐 거의 뭐 반대표를 던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있는 뉴욕이라든지 전에 있던 매사추세츠 주라든지 뭐 이런 주들은, 그러니까 제가 전기차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제가 이렇게 뭐 특출나거나 유별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같이 저도 그냥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있던 주들이 다 친 EV라서 저도 그렇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주들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니 과연 전기차의 크레딧을 부활시켜서 GM이랑 테슬라한테 다시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도 이게, 근데 누구도 모릅니다. 이래서 진짜 한치 앞을 못 보는 상황이지만 나름 테슬라를 위해서 이런 긍정적 회로 때문에 저도 이렇게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번 뒤를 또 파보니까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쉐비 볼트의 이제 새 모델이 나왔죠. 글쎄요,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이 배터리가 불이 나서 LG화학의 배터리를 써가지고 이게 불이 났었는데 그걸 해결하고 새 모델을 내야 될 텐데, 여튼 새 모델을 내놨습니다. 가격을 더 낮췄고요. 근데 주행거리도 좀 줄었습니다. 주행거리가 줄었는데 보니까 이미 그 화재를 의식했는지 케미스트리를 좀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거 좀 더 깊게 알아봐서 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래도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들을 좀 개선시켰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시대에 이런 반자율 보조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볼트에. 근데 역시 그 GM이 자랑하는 캐딜락에 탑재됐던 슈퍼 크루즈, 이제 울트라 크루즈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런 핸즈프리로 똑같은 시스템이 탑재가 돼서 어느 정도 아마 미국 내에 파는 회사들 중에선 테슬라 다음으로 그나마 그래도 쓸만한 게 GM이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꽤 상품성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희소식인데다가 뭐 그래도 일단 팔아봐야 알겠죠. 역시 성적은 역시 판매량과 그 소비자들의 반응들이 제일 중요할 테니까요. 그래도 디자인도 나름 좀 더 역시 SUV를, 워낙 핫한 요즘 SUV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 같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요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 차를 결국 소개시켜드린 건데, 물론 대부분 부품이 한국에서 오기도 하지만요. GM 역시도 충전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제가 어제 그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도 소개시켜드렸고, 솔직히 안 좋습니다. 좀 메시, 솔직히 개판이죠. 그걸 GM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서 이 차를 사는 사람들에 한해서 레벨2 홈 차저를 집에다 설치를 해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집밥을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쌈박하고 정말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조사가 집에다 아주 그냥 집밥을 이렇게 설치하는 건 뭘 도와준다든지 이런 장치를 최소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전기차 보급에
굉장히 이런 도움이 된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 그 슈퍼차저를 제가 빨리 써야 되는데 이게 집밥이 있게 되면은 어디 딴 데 가서 충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 와서, 왜냐면 그 충전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집에다 꽂아놓고 쉬고 싶지 그 어디 가서 충전하려는 생각을 1도 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집밥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GM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또 GM이 참 시장 파악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정말 제일 내연기관 중 제일 낮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면들은 이런 거를 참 알아차리기는, 정말 써보기 전까지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집밥을 제공해 준다는 점, 그래서 참 이 GM 볼트가 매력적으로 좀 보이게 됐고요. GM의 이런 행보들도 굉장히 좀 그나마 좀 이번에는 좀 잘하지 않을까, 좀 응원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